혹시 여러분은 장내세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산균 먹으면 몸에 좋다던데, 장 건강이 중요하다던데,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장내세균이 단순히 소화를 돕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속의 장내세균은 마치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우리의 면역부터 대사,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지 않나요?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세균이 특정 질병의 원인이나 예방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소아당뇨, 자가면역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장내세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내세균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이 작은 생명체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한 장내세균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약 38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 숫자는 사람 세포의 수인 약 30조 개보다 많습니다. 이 세균들은 단순히 장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퍼져서 마치 생태계처럼 활동합니다. 이 생태계를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는 다양한 세균들이 공존하며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우리의 몸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균들이 단순히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내세균의 주요 역할은 대사 조절입니다. 장내세균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먹은 섬유질은 장내세균이 없으면 소화되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 세균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B, K 같은 영양소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서 활동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장내세균은 면역세포와 소통하며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별하도록 가르칩니다. 덕분에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을 막아내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세균이 뇌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내세균은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며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장내세균 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의 몸속, 특히 장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작은 생명체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장내세균과 질병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사실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은 장내세균 생태계의 균형과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장내세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건강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할 때 발생합니다. 장내세균 중 유익균은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전신에 퍼질 수 있습니다. 아토피나 류머티즘 같은 자가 면역 질환도 이와 연관이 있죠. 크론병은 장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장내세균의 불균형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심지어 2살도 안 된 아이들에게도 크론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복통, 설사뿐만 아니라 관절통, 두통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2020년 이스라엘 와이즈먼 연구소에서는
장내세균이 인간 유전자보다 질병 예측에 더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3개의 주요 질환을 분석한 결과 소아당뇨와 같은 일부 질환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장내세균 상태가 질병 발생 가능성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유전자만을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을 뒤집는 혁신적인 발견입니다. 장내세균의 상태를 개선하면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장내세균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장내세균이 우리의 건강과 질병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면, 이제는 이 작은 생명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장내세균은 우리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유익균이 늘어나고 나쁜 습관을 들이면 유해균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장내세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다양한 식이섬유 섭취. 장내세균에 먹이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과일 사과, 바나나, 베리류, 통곡물 귀리, 현미, 보리. 이러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세균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요거트 등은 장내 유익균을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활용.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직접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균 음료나 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입니다. 이는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장내세균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장내세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장내세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 요가,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장내세균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선호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기,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 이 세 가지는 장내세균의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항생제 남용 줄이기. 항생제는 유해균을 죽이지만 동시에 유익균도 죽입니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장내세균의 건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내세균 연구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장내세균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몰랐죠. 하지만 최근 연구는 장내세균이 미래 의학과 건강관리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의 새로운 열쇠. 빌 게이츠는 2018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미래의 질병 해결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장내세균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정 장내세균을 활용한 암 치료, 장내세균 균형 조절을 통한 우울증 치료, 비만, 당뇨 같은 대사 질환 예방, 맞춤형 건강관리, 개인의 장내세균 상태를 분석하면 각자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법, 건강관리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에서 혈액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장내세균 분석도 함께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국가적 투자와 기업의 역할. 2016년 미국 정부는
내셔널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장내 세균 연구를 지원하며 더 많은 과학적 발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내 세균은 단순한 건강관리의 개념을 넘어서 의학과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내 세균의 세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내 세균이 단순히 소화를 돕는 역할을 넘어서 우리 몸의 면역, 대사,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장내 세균 생태계를 관리해 보세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생활 습관,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장내 세균 관리에 도전해 보세요. 오늘 소개한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고 효과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실천하기 어렵다면 저에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010-5749-5673으로 전화, 문자 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건강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